네, BTS 컴백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아미들이 속속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광화문을 무대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미학을 녹여낸 BTS의 컴백 공연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이 지닌 의미 그리고 한국적 요소가 글로벌 무대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BTS의 컴백 무대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앞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봤듯이 인천공항, 네. 국립중앙박물관, 네. 광화문까지 아주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들썩임을 대신할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지금 뉴스 시작하기 전에 듣고 들어왔습니다. 1시에 BTS의 네, 네.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이 발표가 됐는데 제 감상 소감보다는 평론가님의 감상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은은하고 담백한 조금은 세련된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깊이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조금 롱런,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서 음악을 만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신 이 얘기에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좀 강력함보다는 좀 뭐랄까 사색, 관조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다지 재미있는 앨범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런데 타이틀곡 수임 자체는 매력을 갖고 있지만 좀 너무 톤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적이 나올지 모르지만 워낙 BTS가 지금 이름 자체가 빅네임이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파장은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보다는 네네. 좀 깊이에 무게를 맞습니다. 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왜 타이틀을 아이리랑으로 했느냐. 예. 그리고 또 수록곡을 비교하면 수록곡에 아리랑이 없어요. 저는 사실 수록곡 봤을 때 제일 먼저 아리랑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예. 없고요. 노래를 막상 들어보니까 거의가 힙합 트랙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아리랑을 강조한 이유는 예. 오늘 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BTS는 명백한 한국 그룹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다가 아리랑으로 표현을 하고요. 음악은 우리가 시작한 게 바로 힙합이다. 그래서 힙합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다가 수록곡으로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면 전략이죠. 예. 이쪽은 하나의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우리 음악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공연이 콘서트장이 아닌 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예. 살아 숨쉬는 광화문 무대를 택했습니다. 이 네.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나이스한 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넷플릭스와 사실 이게 넷플릭스 작품이기 때문에 예. BTS와 그다음에 과연 하이브가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갖다가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장소 선택으로 인해서 예. 앞으로 광화문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지금 현재 26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 OTT로 이걸 시청하는 사람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예. 무대가 설치될 때부터 한 네네.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그 규모가 사실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메인 무대도 그렇고요. 이 BTS가 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BTS 멤버들이 이른바 왕의 길도 있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이 무대를 어떻게 연출할까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통적 요소, 전통 문화적 요소를 본인들이 음악보다도 이런 행보로서 더욱더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BTS의 핵심은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노래를 보면은 퍼포먼스가 좀 조용히 펼쳐질 것 같은 느낌. 네, 막 옛날처럼 이렇게 막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은 강력한 에너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또 멤버들이 이제 30대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뭐랄까요? 젊음의 패기가 아니라 이젠 조금은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퍼포먼스가
세련되게 표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번 음반은 로고부터 멤버들이 직접 컨셉을 네네네. 잡고 네. 가사에도 한국의 흥과 정서를 녹여냈는데 네. 멤버들 역시 결국 우리의 뿌리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목도 아리랑이고 네네. 장소도 광화문이에요. 음. 멤버들이 이렇게 한국적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명백히 우리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 끝없는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북미 시장을 통쾌하게 정복했습니다. 예. 그러고서 음악도 사실은 약간은 BTS 음악이라기보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때부터는 거의 팝이라고 할 정도, 미국 팝이라고 할 정도의 음악을 갖다 구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큰 성공 후에는 반드시 이 뭐라 그럴까요? 귀걸이 개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아리랑 등등 해서 전통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그룹이고 그리고 힙합을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궁금하거든요. 더 신선하고 네네네. 더 강한 매력으로 다가갈 네.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을 갖다 동경하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요. 그럼 가서 열심히 미국 걸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꼭 얘기하죠.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 나라 거를 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해외 시장에서는요. 팝적인 이미 익숙한 것보다는 한국만의 것, 한국 고유의 것 이것을 갖다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아미들의 시선을 끈 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컴백 타이틀곡이 아리랑이 아니라 스윙이에요. 수임입니다. 저희가 시작에 평론가님의 감상평도 들어봤는데 네. 그 멤버들은 이 타이틀곡 스윙을 그냥 삶 같은 노래다라고 표현을 예. 했는데 삶 같은 노래? 이건 예.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삶이라는 게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 한 번은 또 내가 이렇게 번아웃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는 게 삶이잖아요. 예. 삶은 반드시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중간에 진짜 말에 내려서 뒷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떤 걸 밟고 왔나 바로 그런 것을 담은 거예요. 우여곡절이 예.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사색하듯 또는 관조하듯 그런 느낌으로 리듬을 구성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운드는 세련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 RM도 들으면 들을수록 같이 헤엄쳐가고 싶다. 맞습니다. 그런 음악이다, 예. 그런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사실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완벽히 그 영어였잖아요. 그런데 한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길게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들이 좀 한 2개월, 3개월 만에 끝나는 사실 요즘 히트곡이라도 거의 파장이 1, 2개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노래는 조금 오래 가고 그리고 앨범 중심으로 단일곡이 아니라 앨범 중심으로 많은 곡을 수록을 했어요. 14곡이니까. 그만큼 음악적으로 깊이를 갖다가 구현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예. 사운드 구현에 아주 많은 돈을 들였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주요 외신들도 관심이 큽니다. 좀 네네. 보니까 뉴욕타임스는 멤버들의 군복무로 장기간 활동을 중단했던 BTS의 행보를 전설적인 로큰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례와 비교해서 조망하기도 했고요. 또 네네. 영국 BBC는 한국을 세계음악 무대의 중심에 세우는 문화적 힘의 귀환이다라는 네네. 표현을 썼는데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음악 평론가로서 네. 한국 가요계를 쭉 오셨을 텐데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어디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을 합니까? 근데 우린 놀란 걸 이미 오래전에 우린 경험했어요. 바로 뭐냐면 끝없이 비틀즈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풍을 일으킨 부분은 정말 비틀즈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의 비틀즈, 그다음에 미래의 비틀즈, 그리고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겁니다. 음악도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겠죠? 예.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가 분명한데요. 예. 3년 9개월 만에 그동안은 솔로 활동했잖아요. 예. 우리는 참
국방의 의무가 활동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때 또 나이가 들면 또 팬이 어느 정도 떠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BTS는 완전체 활동을 못하고 사실 BTS의 이름보다는 솔로로 갔어요. 예. 그런데 이게 3년 9개월 만에 된 게요. 대중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극했어요. 바로 뭐냐. 대중음악에서 가장 잘 되는 건 반가움입니다. 반가우면 무조건 뭐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쏠리게 돼 있어요.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 기대가.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음악뿐만 아니라 광화문에 가야 돼. 100만 원이 들든 뭐 얼마가 들든 가야 해. 그리고 물건을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즈, 숙박, 관광 이런 쪽으로 뭔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가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 BTS 컴백으로 평론가님과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인데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팬들도 나아가서 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아미 열풍. 해외 팬들은 사실 뭐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한국 네. 찾는 것도 모자라서 BTS 성지순례까지 하는 팬들도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의 좀 K-팝 팬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데도 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이나 또는 음악 외적인 측면에서 BTS는 사실 K-팝과 한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K-팝도 향방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음악이 아주 중요했어요. 음악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벼움에서 탈피해서 좀 중후하게 가자 하는 느낌. 이런 게 저는 앞으로 장래의 K-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살짝 그래미 상을 받고 싶은 건가 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음악을 갖다가 중후하게 어느 정도 음악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곡이 좀 평가를 좀 제대로 많이 받아서 그래미에서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BTS 노믹스다 이런 네. 표현도 등장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굿즈도 사야 되고 서울로 네네. 여행도 와야 되고 그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벌써 3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추정을 갖다 좀 해외 팬덤으로 계속 확장하고 또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100억조 원대의 그런 파급 효과라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 여가수가 예. 있습니다.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세계적 파장을 갖다 가져올 게 BTS 노믹스 같아요. 앞서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BTS 노믹스라는 네.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음악하면 바로 음악 예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악 산업이죠. 그만큼 많은 자본이 음악계에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번에 BTS가 보여주는 건 단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BTS 노믹스 경제적 효과 부분에 집중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이랄까요? 라이프 그러니까 스타일 산업. 단지 그냥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또 새로운 면모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BTS 이번 컴백이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이 이제 우리들과 함께 가는 뭐든지 함께 가는 어떤 동행의 예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광화문 공연 끝나면은 네. 뉴욕 등 네, 글로벌 그렇습니다. 투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오늘, 네. 내일이죠. 네. 내일 성공적인 공연이 이제 이뤄지면 네. 앞으로도 계속 이 긍정적인 영향이 그렇습니다. 이어지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 뉴욕에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좋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더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뉴욕 전 세계 투어하면 그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3조 원이 아니라 이건 100억대, 100조 원대의 그런 파괴력을 갖다 발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많은 언론이 왜 이번에 BTS 컴백에 주목하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참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BTS를 통해서 경기 반등의 어떤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BTS 노믹스 경제적인 측면을 갖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결국에 폭발적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네. 내일 공연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끝나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안전이 그래서 정말 최우선이죠. 치안도 아주 이번에 사실 크게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사실 저는 한국이 뭐 K-팝 등등 뭐 스마트폰 자랑할 게 많지만 예. 한국 치안도 사실 세계적인 수준에 맞습니다. 올랐단 말이죠.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팬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온 팬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실 음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를 찾는 거죠. 내부적 어떤 질서를 갖다 잘 지켜줘서 공연이 성공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네. 이제 BTS 이후를 이끌 네. 차세대 K-팝의 방향성 그리고 네. 글로벌 시장에는 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가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BTS 때문에 우리 K-팝이 그냥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위기도 있습니다. 2017년부터 북미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BTS, 블랙핑크, NCT 드림 이렇게 해서 여러 이름이었는데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너무 BTS하고 블랙핑크에 의존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솔로 활동도 그 두 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계속 그 팀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옛날에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공은 비틀스 이후에도 롤링스톤스, 엘튼 존, 퀸, 데이비드 보이 이런 사람들 막 나왔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BTS를 통해서 후발주자들이 조금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 캐대언이 있긴 했어요. 예. K-팝 데몬 헌터스가 있긴 했지만 실제 그룹들의 후발주자들이 빨리빨리 나와줘서 K-팝의 위력이 조금은 지속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저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마무리는 멤버들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한 말로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은 길었지만 네. 우리의 음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했는데 내일 광화문에서 울려 퍼질 정규 앨범 아리랑 컴백 무대가 단순히 이제 노래를 넘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